당정이 이번 4차 추경에서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 원씩 통신비를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속에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도 늘릴 방침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해진 내용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상견례를 겸해서 처음 만났는데요. 4차 추경과 국정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우선 13살 이상 국민에게 월 2만 원씩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으로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일괄 지원을 요청했고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통신비 일괄 지급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착한 임대료 논의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을 더 늘리자는 건데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인의 세제 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무효해 왔는데요. 기한이 지난 6월까지로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낙연 대표는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1대1 회담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난 앞에서 국민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 시기에라도 연대와 협력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도 추가 의혹을 제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 군 휴가 복귀와 관련해서 서 씨 측 변호인이 어제 당직 사병 증언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거짓말이라고 재반박한 것입니다. 윤 의원은 당시 전화를 받았던 당직 사병 A 씨가 그날 당직은 자신밖에 없었고 추 장관 아들 서 씨와 직접 통화했다면서 당시 서 씨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만약에 국회에서 증언을 요청한다면 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추 장관 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법적 책임 운운하며 A 씨를 겁박하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갔다면서 향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이를 따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 공정과 거리가 먼 사람을 법무장관 자리에 앉혀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밖에 떠들어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묵인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한 태도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추 장관 측은 고발로 응수했습니다. 아들의 부대 배치 청탁 의혹을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게 제보한 군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한 건데요. 추 장관 측은 아들의 수료식 날 추 장관 가족에게 부대 배치 청탁을 받은 대령이 이를 거절하며 가족들을 40분 동안 교육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지만 가족들은 개인적으로 군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청탁도 있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선 또 다른 악재인데요. 이낙연 대표가 어제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서 논란이 빚었던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직접 경고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어제 다음 포털 메인 화면과 관련해서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드리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사자인 윤 의원은 네이버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할 때도 의원들이 자신을 국회로 불러 자주 얘기를 나눴고 이는 당연한 서비스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을 하면서 더욱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직접 부적절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대표 연설과 야당 대표 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루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립니다. 이 대표는 또 윤 의원뿐 아니라 다른 몇몇 의원들도 국민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자신을 포함해 모든 의원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영찬 의원도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의문을 갖고 묻고자 했던 것은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었지만 엄밀한 자세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커다란 교훈 삼아 말과 행동에 무게를 새기겠다고 사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국회법 48조에 따라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조속히 과방위에서 사임시켜야 한다고 압박을 하면서 나아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